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심리를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짚어주는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건드리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무주택자 어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려고 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집값이 더 올라갈까 불안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영원히 없어지나 해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 사려고 할까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던 완전한 서민, 좀 못 사는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대출 규제가 강하고 다른 규제들도 굉장히 강한 시점에서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주택자였던 이유를 보면 이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돈이 있는데 집을 안 샀다. 이거는 집값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걸 이제 명확히 사람 심리를 좀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손해보기 싫어하는 심리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사람 심리가 이제 얻는 것과 잃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거를 더 극히 추구할까 보면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얻고자 하는 이 심리보다 2.5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인이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반반이다. 그러면 안 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손해보기 싫어하니까. 돈은 있는데 전세로 갔다. 이거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는 집을 사서 손해보기 싫다 이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냐? 이거는 뭐냐면 집값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갈 것만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더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미들의 심리가 딱 이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는 게 일반 사람들이죠. 그 개미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개미들은 바닥일 때 쌀 때는 못 사요. 안 삽니다. 그리고 비쌀 때 사요. 왜 거꾸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본인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본인이 지금까지 전세나 월세로 살아왔으며 왜 지금 와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지. 근데 본인도 정확히 이런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본인 이 심리를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뭔가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억울하고 주변 사람들은 돈을 집으로 많이 벌었고 나 혼자 지금 소외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더 손해볼 것 같은. 여기서 이제 다들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개미들이 항상 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주식도 그러죠. 개미가 주식을 사면 상투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개미가 지금 사는 상황이 벌어지냐. 이거는 뭐냐면 개미들은 주식, 집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살려고 하는 시점까지 오기에 그 과정을 보면 많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었죠. 그게 나한테, 이 본인한테 돌아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이 주변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듣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벌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늦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벌었다는 거를 다 이제 들은 거. 이미 이제 번 사람들 다 벌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걸 못 사서 정부가 막 이걸 막아가지고 못 사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내가 집을 안 산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잠깐은 진짜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걸 사가지고 그 올라가는 걸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은. 항상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샀을 때가 꼭대기였다는 게 항상 지나고 나면 나타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 모르죠.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안 당할 것 같은데 항상 희한하게 당하죠. 제 구독자 한 분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에 데이터가 워낙 광범위하게 발달되고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제는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심리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데이터가 많아도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위험하다 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오를 것 같고,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이제 사람 심리예요.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욕심이고, 그 중에서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욕심. 이게 사람들의 가진 기본 속성입니다. 근데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경험에 의해서 누르거나 아니면 적절한 시점을 대충 이제 감 잡을 줄 알죠. 근데 투자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투자를 해보면은, 경험을 해보면은 언제 당했고, 그러니까 지금 사서 당해본 분은 다음에는 좀 잘 안 당할 수 있죠. 그때 가서 내가 안 그런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더라, 이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주도 호텔이 1박 하는데 이제 4만 원 정도 한답니다. 4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분양형 호텔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난리가 났었죠. 분양형 호텔이 굉장히 잘 팔렸고 수익도 많이 난다. 그때 사드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막 넘쳐났었죠. 제주도에 막 넘쳐나고, 제주도는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호텔이 넘쳐나서 이제는 가격 경쟁을 서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호텔이 그냥 모텔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개인들이 작은 집을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같은 거 운영하던 사람들이 저가에 때리는 호텔에 밀려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크게 작용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분양이잖아요. 선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짓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3년 정도 뒤에 이제 실제로 건물이 된단 말이죠. 아파트가 되고 호텔이 되고. 그러니까 분양할 당시에는 최고조예요, 인기가. 분양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잘 팔리죠. 근데 막상 입주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분양했던 것들이 줄줄이 이제 입주를 하죠. 이 선분양의 피해입니다. 폐해. 일반 사람들은 선분양할 때 이 문제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분양할 당시에. 근데 2, 3년 동안 3년, 4년 계속 분양 물건들이 누적이 되면 그게 나중에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데 가보면 주택보급률이 105%, 110%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집이 넘쳐날 때까지 이렇게 집을 팔까?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이 넘쳐나는데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그러고 나서 서로 죽겠다라고 난리인 상황을 왜 만드냐. 또 정부 탓을 하는 거죠. 정부는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느 요건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강화시키는 역할은 하죠. 근데 그 강화시킨 요건에서도 충족을 해버리면 계속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쪽을 요건을 강화시키잖아요. 강화시키는데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내가 사업 시행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 보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물건이 넘쳐나가지고, 물건이 비싼 가격에 넘쳐나니까 이거를 이제 감당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올라가려면 이거를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한계에 이르릅니다. 한계. 지금은 그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은 어쨌든 자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도 접근하기가 쉬운 겁니다. 집으로 사게 되면 이제 자금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받아줄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집을 못 산다, 분통을 터뜨릴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내가 왜 지금 와서 이 집을 살려고 하는지, 왜 옛날에는 내가 집을 안 살려고 했는지, 항상 거꾸로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집을 사잖아요? 그럼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거꾸로 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파는지 아세요? 가장 바닥권에서 팝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어쨌든 대출이 끼든 뭐라든 비용이 나가는 구조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 오를 때는 기분 좋게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 나가는 비용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갈 거라는 희망보다 더 밑으로 얼마를 떨어질 거냐, 이게 이제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부정적이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원래 집값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샀던 거잖아요.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부정적이었던 그동안에 내재되어 있던 자기 이론, 본성, 이게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팔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안 팔립니다. 그때 떨어질 때는 안 팔려요. 그렇다고 내가 시세보다 막 2억, 3억 싸게 팔 수 있냐?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내놔서는 안 팔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바닥권에서 옆으로 기다가 살짝 올라갈 때 이때 이제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변 그때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덜컥 팔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가는, 완전히 그 사이클과 거꾸로 가는 거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걸 제 책에서도 이미 몇 년 전에 그걸 써놨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갑자기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을 막 살려고 노력한다. 이걸 써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꼭대기다. 이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를 그렇게 잘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호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번,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이런 지금 상황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돌이켜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무슨 수요와 공급 이런 걸 따지고 막 금리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막 사야 되는 그냥 분위기입니다. 이게 사람 심리죠. 이게 대중 심리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기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 심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지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잘 돌이켜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대로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 멈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